65세 유명자 씨는 본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허락 좀 해주세요. 저 세연이랑 결혼 못하면 진짜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아주 로맨스 영화를 찍어라. 내가 괜히 네가 좋다는 여자애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겠니? 딱 보니 정상이 아니잖아.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여자애가 예비 시어머니 만나는 자리에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서운하다는 말을 해. 며느리 세연이는 유 씨와의 첫 만남에서 유 씨 부부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꼬집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정말 죄송한 말인데 혹시 나중에 두 분 나이 드시면 노후는 어떻게 하실지는 생각해 놓으셨어요? 응? 아니,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일만 하느라.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보험은요? 암보험이나 간병보험, 사망보험 같은 건 들어놓으셨죠? 사망보험? 아니, 너 지금 말 다 했니? 유 씨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할 일이 없거나 집에서 퍼놀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또 아들 녀석이 결혼할 때 그래도 수도권에 집 하나는 들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평생 자식을 위해 노력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그따위 말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 몰라요. 나 세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막말로 엄마랑 아빠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하지만 아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였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지. 좋아, 너의 말을 존중해 주마. 정말이세요? 정말이고 말고. 대신 네가 결혼하면 주기로 했던 아파트랑 차, 싹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너야말로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생떼 쓰지 말고. 네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네가 사람 몫을 하면서 해. 하지만 유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끝내 고집을 유지했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이 점차 다가왔습니다. 유 씨는 초대장을 받아 들고 한숨을 내쉬었죠. 도대체가 하나 있는 아들의 결혼식 직전에 기분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유 씨의 말에 곁에 있던 남편이 따라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고 이럴 줄 알았나? 당신, 그래도 식은 갈 거지?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남편의 말에 유 씨는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내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구태여 갈 필요가 있겠어요? 유 씨의 말에 남편은 달래듯 말했습니다. 나도 이번에 녀석들의 행동은 아쉬워. 그래도 어른이 말을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잖아. 평생 키워온 자식인데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안 가려고. 한 번뿐일지 두 번뿐일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사람 참.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다름 아닌 아들이었죠. 엄마,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세요? 너네 아빠랑 대화 중이었다. 왜 그러니? 왜 그러긴요. 엄마, 저희 결혼식에 오실 거죠? 사실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결혼 직전까지도 유 씨는 아들의 결혼식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아들과 남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였죠.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이잖아요. 엄마가 안 오시면 세연이네 부모님 입장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계시는데요. 저랑 아버지 입장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해서 유 씨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 세연이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거든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제가 경솔했다 등등
연락할 기회는 차고 넘쳤지만 이런 방구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세연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어떻게 하면 엄마께 잘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글쎄, 뭐가 또 글쎄예요. 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거든. 말로만 반성했다는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이야. 유 씨의 논리적인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던 아들. 그런 녀석에게 이내 유 씨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일단 알았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 결혼식에는 참석할게. 유 씨의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죠?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고작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아들과 달리 유 씨의 머리는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하지만 말이다. 너에게 한마디는 해야겠다. 한마디요? 응. 너희의 결혼, 부모인 나의 의견 받아들이지 않은 거 인정한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도 인정한다. 너의 말대로 너희들의 인생이니 말이야. 그러니 나도 같은 논리로 답을 하마. 너희 결혼을 존중하는 대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재산인 아파트와 차를 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하길 바란다. 유 씨의 말에 아들의 표정이 곧바로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이미 이야기 끝난 거잖아요. 제가 결혼하면 차랑 아파트는 주시기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하지만 그때는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 거라는 건 몰랐으니 말이다. 우리의 약속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엄마, 내가 분명 말했지? 내 의견 무시하고 네 멋대로만 결혼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고. 아들과 통화를 마쳤고 유 씨는 결심을 굳혔지만 반대는 뜻밖의 곳에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당신 기어이 녀석들한테 아파트랑 차를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한 거야. 남편이 문제였어요. 유 씨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아들 녀석이 남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였죠. 당신까지 왜 그래요? 어차피 그 집 우리가 함께 산 거잖아요. 아들 녀석의 당연한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래, 당연한 건 아니지. 하지만 말이야. 부모가 되어서 아들 녀석 집도 제대로 못 해주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 아니 왜 당신까지 난리예요? 왜 난리긴? 내 아들 결혼 생활이니까 그렇지. 우리 결혼 때도 우리 아버지가 신혼집 마련 안 해줬으면 우리가 멀쩡히 살 수 있었겠어? 그 점에 관해서는 유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 씨의 결혼 당시 시댁에서 많이 도와주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평생 유 씨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의견을 무턱대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내가 지금껏 당신이랑 살면서 한 번이라도 고집 부린 적 있어? 없죠. 그래, 하지만 이번은 달라. 우리 자식이잖아. 우리의 분신이고 당신 몸 아파서 낳은 녀석이라고. 그런데 고작 의견이 서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는 건 아니지. 남편은 끝까지 아들에게 집과 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유 씨는 수긍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말처럼 평생 제대로 된 고집 한 번 부린 적 없던 사람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당신 말대로 일단 집은 지원할게요. 며칠 후 유 씨는 아들 내에 집과 차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알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명의는 내 명의로 할 거다. 집과 차 모두 다. 그럼요, 엄마. 저희가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려. 처음에 아들은 한없이 감사해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 아들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진명의 말인데요. 얘가 이미 끝난 일 가지고 또 왜 그러는 거지?
유 씨는 의아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냥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세연이가 너무 서운하다고 해서요. 서운하다고? 도대체 왜? 뭐가 말이니? 아, 그게 엄마도 아시다시피 이게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어차피 주시는 거 그냥 제 명의로 주시면 여러모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 웃기는 소리네. 이미 난 양보할 만큼 했다. 원래는 너희에게 주지도 않으려던 집을 너네 아버지 때문에 준 거라고. 세연이한테 똑똑히 이야기해라. 명의는 무조건 내 명의로만 할 테니까. 그렇게 불만이면 어디 반지하 방이나 들어가라고 말이야. 엄마. 유 씨는 호의로서 양보를 했지만 어떻게 된 게 며느리의 욕심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며느리와 끝까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채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유 씨는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하객들은 유 씨의 불편한 기색을 느끼고 수군거렸습니다. 신랑네 엄마 표정이 왜 저래? 몰라? 들리는 말로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던데. 며느리 세연이의 표정은 한없이 밝았지만 유 씨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식이 끝마쳐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유 씨 부부 앞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래, 몸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남편이 덕담을 하는 동안 유 씨는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유 씨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더군요. 좋지 않은 예감과 함께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이후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유 씨에게 즉 간접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네에 먼저 들리더군요. 문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유 씨는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언제 온대요?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머지 음식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글쎄, 전화를 계속 안 받네. 아까부터 쭉 통화 중이야. 아들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엄마, 저희 좀 늦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 댁에 먼저 왔거든요. 기다린 지가 한참인데 기껏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거라니. 너무나도 당당한 아들의 말투에 유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언제쯤 올 수 있니? 글쎄요. 아마 여기서 하룻밤 보내고 내일 저녁쯤 갈 것 같은데요. 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라니. 미리 말이라도 해줬다면 훨씬 모든 게 순조로웠을 텐데. 그래, 알았다. 그럼 어른들께 인사 잘하고 오너라. 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엄마. 유 씨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나 혼자 들떠서 준비한 게 잘못이지. 부모 생각도 안 하는 녀석들인데. 다음 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며느리 세연에게 유 씨가 애써 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피곤하지는 않고? 살짝이요. 그래도 두 분께 인사는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작 며느리의 몸은 이미 금방이라도 여기서 떠나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유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얼른 앉아. 밥이라도 좀 먹고 가라. 가족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은 연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반해 며느리는 깨작될 뿐이었습니다. 유 씨가 그런 며느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 그게 며느리가 곤란한 낯으로 자기 남편, 그러니까
유 씨의 아들을 팔꿈치로 쿡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입을 열더군요. 세연이는 짠 걸 싫어해서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말 그대로예요. 이번에 장인어른네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식간이 슴슴하더라고요. 원래 싸고 자극적인 것보다는 건강하고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 씨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담 내가 하는 음식은 짜고 건강에 안 좋다는 거야. 뭐야? 정말 그런 뜻이냐며 며느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정작 그 아이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전부터 그랬지만 아무리 솔직한 성격이라도 그렇지. 이건 솔직히 아니라 그냥 무례한 거잖아. 유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어차피 저녁만 먹고 간다는 아들 며느리였으니 그냥 꾹 참고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식사 후 유 씨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꿈쩍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아, 좀 도와줄래? 네, 갈게요. 세연이 대답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세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실을 보니 세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세연아, 설거지 좀 도와달라니까. 아, 네? 세연이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유 씨는 세연에게 그릇을 건넸지만 세연은 몇 개를 대충 닦더니 이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좀 피곤해서요.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도대체 뭘 했다고 피곤하다는 거지. 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그럼 그냥 가서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세연이 부엌을 나가자마자 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설거지 몇 개 못 도와주나? 이러려고 며느리 들인 게 아닌데.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유 씨는 남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당신 봤어요? 설거지 하나 하기 싫어서 대충 깨작대다가 가버리는 꼴을요. 남편도 이번에는 유 씨의 말에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유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저예요. 그래, 아들. 무슨 일이니?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엄마랑 세연이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오해? 무슨 오해? 엄마가 어제 세연이한테 한마디 하셨다면서요. 내가 한마디를 했다니 유 씨는 억울했습니다. 한마디를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다니요. 유 씨가 분노를 꾹 참고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뭘 어쨌다는 거니? 그게 제가 듣기로는 세연이가 설거지 좀 쉬었다가 하겠다는데 그걸 완전히 비꼬듯이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내가 언제? 그냥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쉬라고 했을 뿐인데. 그러셨구나.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무튼간에 세연이가 엄마 기분 나쁘라고 행동한 건 아니었대요. 그럼 본인이 직접 전화하던가 해야지. 왜 애먼 너를 시켜서 전화를 하는 거니? 그게 일단은 엄마가 화가 나셨을 것 같아서요. 나 원참. 됐다. 난 화 안 났으니까. 세연이도 쓸데없는 걱정 말라고 해라. 엄마. 아들이 무어라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유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후로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세연은 항상 유 씨의 집에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고 와도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이거 좀 주방에 갖다 줄래? 네, 금방 갈게요. 하고는 그대로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유 씨는 참다 결국 한 번은 면박을 주고 말았습니다. 세연아, 내가 네 도움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이니? 시댁에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겉으로는 무척이나 반성하는 척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유 씨가 한마디를 하고 나면 다음 날 아들로부터 불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세연이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일 안 하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니. 세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 사이 너한테 또 고자질을 한 거니? 난 그냥 도움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이야. 엄마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그냥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전화를 끊고 유 씨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이러질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못 하겠네. 말 한마디 하면 죄다 자기 남편한테 일러 바치니 원. 고부간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유 씨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며느리나 아들로부터 연락 한 통 없었죠. 오늘이 당신 생일인데 연락이 한 통이 없네. 남편의 말에 유 씨는 애써 괜찮은 척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남편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야 항상 기억하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기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집도 차도 녀석들이 필요한 걸 모두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라니. 어쩌겠어요. 바쁜 아이들인데. 유 씨도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의 생일에도 아들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한테 전화라도 해볼까요? 됐어? 내가 뭐 아이도 아니고 애초에 당신 생일 때도 연락이 없었으니 나도 기대도 안 했어.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뜻밖의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생일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전화드려요. 괜찮다. 늦게라도 전화해줘서 고맙구나. 저희가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바쁜데 괜찮겠니? 바빠도 아버님 생일에는 찾아가 뵈야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생일에 전화를 다 하고 의외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상하구만. 당신 생일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말이야. 당신 생일만 기억하고 내 생일은 잊은 모양이죠. 유 씨는 어쩌면 며느리가 일부러 자신의 생일을 무시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애써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람이 다 실수를 하는 법이지. 주말이 되었지만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오겠다고 해놓고 이러는 경우는 또 뭐래요? 됐어.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냥 놔두자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여행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냈고 유 씨와 남편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통증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유 씨는 남편을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하더군요. 남편은 마지못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검사 결과 대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감식 중이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장암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유 씨의 귀에 의사의 말이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일부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유 씨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미안해. 나이가 먹으니 이렇게 집만 되고. 유 씨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자신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 단단하게 먹어요. 그날 밤 유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장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놀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암이요? 어느 정도인데요? 꽤나 중증이라더구나. 수술해야 한대서 다음 주에 바로 입원하기로 했어. 알겠어요. 저희가 내일 바로 갈게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녀석들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유 씨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만약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홀로 남겨진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했죠. 어쩌면 자신도 남편처럼 쓰러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이 잠시 쉬러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유 씨는 거실로 돌아와 차를 내려놓으며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무슨 준비요? 어머님, 세연이 물었습니다. 너네 아버지도 갑자기 저렇게 아프고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이제는 노후를 제대로 생각해야겠어. 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유언장 같은 걸 써둬야 할 것 같아. 내 앞으로 된 재산도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도 되고 말이야. 이 말에 세연이 아들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곧 나아지실 거예요. 비관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네가 첫 만남에서 했던 말 기억나니? 노후 준비 얘기 말이야. 그때는 솔직히 화가 났었지만 이제 보니 네 말이 맞았어.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아.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이제라도 준비해야지. 내 앞으로 된 아파트랑 차도 있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둬야겠어. 유 씨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유 씨는 남편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아들도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일이 바쁘다며 오래 있지 못했어요. 요즘 많이 바쁘구나. 유 씨가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죄송해요. 너는 그렇다고 치지만 세연이는 일도 안 하는데 한 번을 안 오네? 세연이도 나름대로 바빠요,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겠지. 알겠다. 하지만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유 씨 마음속 서운한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족은 맞는 건지, 이런 인간들을 가족으로 계속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만감이 교차했죠. 남편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유 씨에게 말했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심하지 않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항암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복실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유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간병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에도 세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그래, 고맙다. 여긴 어쩐 일이니? 제가 아버님 간병 좀 도와드리려고요. 유 씨는 놀랐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말은 고맙지만 너 바쁘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님.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죠. 세연은 남편의 병실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보기에 그녀의 도움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세연은 주로 앉아서 핸드폰만 보거나 간단한 일을 몇 번 도와주고는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며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유 씨가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세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유언장은 다 쓰셨어요? 유 씨는 손을 멈추고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어머님이 고민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요. 아직 써야겠다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쓰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고. 세연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랑 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세연의 질문은 퍽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 씨에게 있어 유언은 단순한 재산 나누기가 아니라 인생 전반을 정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돈 생각만 하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건 아직 결정 못했어. 왜 그러니? 그냥 궁금해서요. 세연이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유 씨는 다음부터는 아무리 궁금해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퇴원 후 남편의 건강은 수술 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쉽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 되었어요. 물 좀 가져다 줘. 유 씨가 물을 가져다 주면 남편은 투덜거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미지근하게 가져오면 어떻게 마셔? 차가운 물 좀 가져와. 유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병원을 오가며 유 씨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이 앞에 산책을 좀 나가고 싶은데. 또 산책이요? 당신 오늘은 조금만 참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당신은 맨날 피곤하다는 소리만 해.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말다툼이 늘어나면서 유 씨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유 씨의 생일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쳐 있었죠. 남편의 약을 챙기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세연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 씨는 얼떨떨하게 며느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이렇게 직접 올 줄은 몰랐다.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축하드리러 와야죠. 유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는지 묻자 세연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출장을 가서요. 대신 제가 왔어요. 세연은 거실에 앉아 유 씨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냉담했던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세연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선물을 열어보려고 하자 세연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지금 바로 열어보지 말고 제가 간 다음에 열어보세요. 왜? 같이 열어봐도 되잖아. 아니에요. 좀 부끄러워서요. 나중에 열어봐 주세요. 유 씨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맙구나. 세연이 떠난 후 유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과 하얀 종이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세연이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님께 어머님이 유언장 내용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보내는 선물입니다. 만년필은 어머님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의아한 마음으로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래는 제가 조사한 내용인데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 재산 목록입니다. 1.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재 어머님 명에. 2. 저희가 타고 있는 차 현재 어머님 명에. 3. 모아두신 은행 정기 예금 약 5천만 원. 4. 장기 투자하신 주식 계좌.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면 어머님과 아버님 요양원 비용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세연 올림. 유 씨는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따위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돕겠다고?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어디 동네 호구로 보고 죽기 전에 자기들 앞으로 싹 다 토해내라는 거잖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 유 씨는 즉시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유 씨가 외쳤어요.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디서 시치미를 떼고 있어? 나더러 죽기 전에 모든 재산 너희한테 남기라는 거잖아, 지금. 아, 그게 어머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전 좋은 뜻으로 그런 거예요. 도움? 이게 뭔 도움이야? 나를 생각해서 받고 싶은 재산 목록까지 정리해둔 게 사람이니? 짐승이지?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이제 다 알았어. 처음부터 넌 우리 집 재산만 바라본 거였구나. 첫 만남에서 노후 준비 얘기한 것도 아파트 명의 문제로 툴툴거린 것도 다 이런 속셈이었던 거지? 내가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랑 절연할 거야. 네가 알고 싶어 하던 유언장? 쓸 거야. 근데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을 거다. 유 씨는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세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네 잘난 와이프한테 물어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연이 말로는 생일 선물 드렸다던데요. 선물? 나한테 유언장 쓰라고 만년필 주면서 재산 목록까지 정리해준 게 선물이니? 네? 아, 그럴 리가. 너도 이 일에 가담했니? 너희 둘이서 나한테 이럴 생각이었어? 엄마, 오해예요. 세연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네 와이프 편만 들어? 그럼 넌 네 와이프랑 살아라. 나도 이제 너랑 절연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4명의 아파트 다음 달까지 당장 비워. 차도 돌려받을 거니까 내놓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너희가 딱 그 꼴이구나. 엄마, 제발. 됐어.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유 씨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유 씨는 남편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뭐? 그런 불효막심한. 내가 당장 녀석을 불러다가 따져야겠어. 됐어요. 이제 우리끼리 살아요. 그딴 녀석들 신경 쓰지 말고. 유 씨는 침대에 앉아 세연이 준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를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죠. 나, 유명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유언장의 내용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어떤 재산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작성을 마친 유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유 씨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죄를 했지만, 엄마, 죄송해요. 세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미 마음이 다친 유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됐어. 너희 같은 것들을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다. 2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 네 아버지랑 둘이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할 테니까. 유 씨는 그 후로
정말로 아들네와 절연했습니다. 둘이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 회복에 전념했죠. 그런 유 씨의 정성을 하늘도 알아준 것인지 근래에는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유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